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은 서비스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우리 지금 서비스 산업의 배경과 특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잖아요.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 방식,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서비스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서비스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서비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개개인마다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밑에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그런 느낌의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원래 서비스란 어원 자체가 세르브스라는 노예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어 단어 중에 servant, servitude, servile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단어의 어원은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시중을 든다라는 뜻입니다. 서비스라는 내용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내에서 제공하는 기내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지상에서 제공하는 지상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내 서비스는 객실 승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과거 여러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내 서비스를 혹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대한민국 국적사와 외국 항공사의 서비스는 기내 서비스가 상당히 다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항공사가 스웨덴 항공사였었는데요. 스웨덴 항공사의 지점장이 아시아나 항공사를 타고 인천에 들어왔을 때 저에게 했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은 대한민국의 서비스는 오버 서비스, 그러니까 과잉 친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절 자체가 친절한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기대치가 있겠죠. 유럽 항공사를 탑승해 보시면은 아시아 국적의 항공사보다 서비스가 좀 더 거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느낌 자체가 봉사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과 그 다음에 각 국가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이 박사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한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기업의 모토가 어, 그러니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대한민국 내뿐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을 많이 창출할수록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기업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와 정신은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승객은, 고객은 왕이다 이런 서비스 정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은 왕이다 라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가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고객 자체가 나는 왕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가 감사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일방적인
일반적인 서비스가 되면서 좀 더 깊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죠. 그래서 서비스란 것은 결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뿐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새 이렇게 서비스 할까요? 서비스란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죠. 그리고 서비스란 언어 자체도 어디선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서비스란 말을 많이 쓸까요? 현대사회는 대량 생산 기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상품에 대한 품질이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를 예를 들자면요. 항공기의 공급, 서플라이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인천에서 방콕 가는 비행기가 항공사 자체가 3~4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방콕을 가는 항공사가 로우코스트 캐리어까지 해서 저비용 항공사 합치면 꽤 많은 항공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공급이 많아졌죠. 수요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요가 많았을 때 충분한 공급이 제공되진 않았죠. 디맨드보다 서플라이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과거 항공사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시대에는 로우코스트 캐리어도 많고 그 다음에 외국계 항공사들도 항공사를 굉장히 많이 항공사가 설립되기도 하고 루트, 여정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데스티네이션이 생기면서 많았던 수요가 여러 군데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많은 공급과 많은 수요가 있으니 당연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지금은 공급이 월등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마켓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조금 더 폴라이트, 공손해야 하고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 즉 항공사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더 부드럽거나 아니면 더 프로페셔널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항공 기내의 좌석이나 그 외의 상품들이 훨씬 더 다른 항공사보다 매력적이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포장, 패키지, 신속도, 스피드, 정확성, 애큐러시, 품질, 퀄리티, 애프터 서비스,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이 서비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호텔도 글로벌 체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트레디셔널 호텔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글로벌 체인일 경우에는 글로벌 체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 체인 호텔의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선택하는 거겠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기 로툰다라고 원주에 있는 큰 대형 카페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일반 카페보다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정원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 물이 흘러서 배도 띄워놓고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카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다양한 빵과 음료를 서비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카페보다 이 카페를 찾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경쟁력이 있는 카페로 변신하기 위해서 이 카페는 이러한 서비스를 대량으로 그 다음에 큰 공간에 야외에 이렇게 테라스를 놓고 하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카페들 사이에서 경쟁력 있는 카페로 선두주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말고도 대형 카페가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많은 공급에서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비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서비스로 주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때 서비스란 말은 free of charge를 의미합니다. 공짜로 달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번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정의는 제품과 서비스의 혼합된 의미,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면 1년간 개런티 되는 그 피어레드가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해주는 내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정말 서비스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뜻하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광 여가 및 문화생활 정보를 얻기 위한 방송, 통신 수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좋은 삶을,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관광이나 아니면 호텔, 항공사 서비스, 아니면 문화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송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 그 자체의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비스란 단어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딱 하나로 사실 정의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정의를 여러 학자들이 내리기도 하였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표로 조금 옮겨 놓았는데, 여러 학자들이 서비스의 정의를 표현하였습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판매되거나 제품의 판매에 연계되어 제공되는 활동, 혜택, 혹은 만족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스멜이라는 학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형체가 없는 무형의 제품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형체가 있지 않은 유형이 아닌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여기 그 다른 학자들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 밑에 이제 코틀러 학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비스는 일방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으로서 무형적이며 소유될 수 없는 것이다. 서비스 생산은 유형적 제품과 연계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유형의 상품과 연계되어 제공되기도 하지만 단독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 마지막에 이유재라는 학자는 무형적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 고객과 서비스 종업원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 호텔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그 호텔 내의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식음료 서비스, 아니면 프론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 서비스, 그 다음에 객실 내 청소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고객과 서비스 직원의 종업원의 접점 관계가 생길 때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며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고 낮음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정의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free of charge, 사실은 공짜라는 의미는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면 우리가
혹시 선물 포장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친구의 생일 선물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물 포장을 요새는 비용을 다 받기는 하죠. 근데 어떤 가게에서 저희 가게는 패키징은 서비스로 그냥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가게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의미이지만 사실 여기서 공짜라고 표현을 해야지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의미는 아니다. Package is free of charge. 이게 맞지 서비스란 말 자체가 공짜를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할인, 디스카운트의 얘기입니다. 물건을 많이 산 손님이 저 10개나 샀으니까 한 개는 좀 무료로 주세요. 아니면 10,000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많이 사셨으니 10,000원은 서비스로 깎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디스카운트, 할인을 얘기를 해줄 경우에 이거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get discount, not servic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덤 들어보셨나요? 한 개 더 이런 것들을 덤이라고 하는 건데 양복을 한 벌 사면 넥타이를 추가로 하나 더 준다거나 핸드백을 하나 사면 조그만 코인 지갑을 하나 더 준다거나 이걸 덤으로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넥타이를 핸드백을 사셨을 때 코인 지갑을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서비스로 준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몇 개 더 챙겨 드린다, 한 개 더 드린다, throw in a few mor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덤이라는 의미가 서비스로 사용되기는 하나 올바른 표현 방식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는 원하는 물건을 그때 what they want and right moment 그 다음에 원하는 방법대로 provide the way they want 원하는 방법대로 제공하는 것이죠. 서비스는 무조건 공짜로 준다거나 무조건 할인을 많이 해준다거나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요새 세상은 굉장히 많은 물건이 대량 생산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고객의 입장에서 그냥 받는 것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 중에서 길거리에서 부채를 막 나눠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다 받으시겠습니까? 부채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채가 짐이 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그때 원하는 물건 what they want 그 다음에 딱 필요한 시점 정말 여름에 그리고 당장 내가 바깥에서 있을 경우에 부채가 필요한 거겠죠. right moment 그 다음에 원하는 방법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무료로 막 판매를 해요. 무료로 아니라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해요. 저비용 항공사, 로우 코스트 캐리어하고 풀 서비스 캐리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 서비스 캐리어가 방콕을 갈 때 60만 원이고 로우 코스트 캐리어가 방콕을 갈 때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60만 원을 내고 풀 서비스 캐리어를 타시겠습니까? 30만 원을 내고 로우 코스트 캐리어를 타시겠습니까? 할인 금액이 30만 원이나 더 많게 싸게 파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가 내 스타일에 딱 맞는다면 내가 원하는 그 서비스라면 우리는 LCC를 타고 방콕을 가겠죠. 근데 나는 60만 원을 내더라도 상관없어. 왜? 나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가 방콕까지 가는 그 한 5시간 되는 비행 시간이 힘들어 라고 생각한다면 금액을 30만 원 싸게 해주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가 이 승객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과연 그 승객, 고객이 원하는 물건인가, 그리고 딱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승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공이 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질까요? 크게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서비스, before 서비스, 그 다음에 현장 그 자체에서 있는 서비스, on 서비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after sales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사전 서비스는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촉진하는 예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전 서비스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셨을 때 주차 요원이 차량을 인도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어떠한 큰 빌딩에 갔을 때 주차 안내를 하는 직원들이 안내가 굉장히 매끄럽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돼서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백화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아, 거기는 백화점을 갈 때 굉장히 주차가 편리했어. 많이 대기하지도 않고 안내를 명확하게 해줘서 그 주차 서비스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판매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전 서비스입니다. 현장 서비스는요, 백화점에서 이런 주차 안내를 받고 현장 백화점에 올라갔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화장품 코너를 가고 싶어 안내 데스크에 여쭤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화장품이 있는 층수와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주차 서비스에서부터 만족한 고객은 화장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들어왔는데 현장 내에서도 너무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상호 거래가 굉장히 유연하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매장에 가서 화장품을 고르는데 화장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충분한 정보와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맞춤 화장품을 안내한다면 이는 고객이 굉장히 만족한 서비스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고객이 다음번에 무언가를 사러 갈 때 당연히 이 백화점을 올 것이고, 화장품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매장을 와서 이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입니다.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는요, 현장 서비스가 다 끝난 이후 유지 서비스로 고정 고객과 고객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백화점에서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받아 자기의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구매했어요. 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여기서 집에 와서 써봤더니 화장품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다시 백화점을 찾아갑니다. 맞춤형으로 제안해준 그 화장품이 나에게는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백화점 현장 직원은 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그 다음에 불편했을 경우, 불만족스러웠을 경우에 다른 대안책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객이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보다 구매를 결정해서 화장품을 사용했으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다시 전달했을 때의 반응, 피드백을 통해서 이 구매 고객은 고정 고객으로 충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떠한 백화점에 가서 어떠한 스카프를 구매를 했는데 그 스카프가 집에 왔더니 올이 조금 나가 있어서 다시 가서 교환을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지 못했었던 게 문제였는데 다행히 금방 바꿔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바꾸러 가는 과정 자체는 저에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감동하고 동감하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시간 바쁘신데 찾아서 와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그 충성도가 높은 그 로열티 커스터머죠. 고정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그 백화점에 갔더니 그 매장, 그러니까 코스메틱, 화장품 매장에서 안내해 줬었던
코스메틱이 나랑 잘 맞지 않았어. 하지만 나랑 잘 맞게 계속 찾아주고 노력해주고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었어. 나중에 무엇을 사고 싶으면 여기를 가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이는 고객의 확보로 연결되게 되겠죠. 네, 이 사진은 이제 주차 요원이죠. 안내를 하고 있는 주차 요원인데 대부분의 백화점 안내 요원은 이렇게 잘 정돈된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눈에도 빨리 띄고 그 다음에 백화점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백화점 내 고객센터에서 화장품 매장에 있는 점원이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객 상대 현장 서비스 같은 경우 아니면 사전 서비스 아니면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서비스, 백화점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잠재 고객들, 앞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구매 능력 있는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고 고객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서비스는 형태가 없습니다. intangibility, 보이지 않아요. 무형성입니다. 이 무형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품처럼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넥타이를 판매하게 된다면 넥타이를 만져보고 넥타이의 색감을 보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성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사진은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승객, 고객을 이제 상대하는 고객한테 안내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서비스가 친절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원의 직원의 외형적인 미소나 이런 걸 보고 목소리 톤이나 이런 가시성이 있을 수는 있죠. 보여지는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이런 만지면서 지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질성입니다. 이질성은 계속 다르다는 뜻인데요. 그 뜻은 이제 서비스 품질이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이 항상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늘과 내일, 오전과 오후가 매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제공자,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아니면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고객을 만났을 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항상 변화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아침에 늦잠을 자서 회사에 나왔을 때 호텔에서 꾸중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고객을 맞이했어요. 근데 고객이 오기 전부터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사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양쪽 사이드 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 없고 서비스가 나가고 있을 때 고객은 기분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별말 아닌 말에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그날 나의 감정 상태, 외부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서비스는 종사원에 따라 또는 장소, 시간 등의 상황, 기계 사용 능력 등에 따라서도 품질이 달라집니다. 항공사에서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진행하는데 시스템이 잠시 다운이 됐어요. 고객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매우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승객의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전화인데 이러한 지연을 겪었을 때 그 회사는 전화 걸었더니 시스템이 지연되고 응답을 응대하는 항공사 직원이 빨리빨리 조치해주지 않더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등에 따라서 동일한 품질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태로 서비스 품질이 제공되게 되는 것을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특징은 비분리성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 separability가 아니라 inseparability. 분리가 되지 않는 어떤 것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난다. 무슨 뜻이냐면요. 서비스는 만약에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 유형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팔기 위해서 넥타이는요, 생산 과정에서부터 소비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넥타이의 천을 고르고 넥타이의 바느질과 재봉하는 시간과 포장하는 시간을 통해서 긴 유통 과정을 거쳐 백화점에 도착해서 고객이 그것을 구매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시간이 걸리고 나서 판매를 할 때 판매하는 서비스 직원의 태도와 서비스가 진행이 돼서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판매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이 사실은 판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미용실 사진인데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라 그러죠? 미용 기술사하고 그 다음에 미용 전문가, 디자이너라 그러죠 요새.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앉아서 있는데 미용 디자인을 해주는 헤어 디자인을 해주는 디자이너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머리를 디자인해 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비스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perishability, 소멸성인데요.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넥타이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판매를 하면은요, 그 고객이 구매한 이후에 몇 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텔 룸이나 아니면 항공사의 좌석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오늘 하고 나면 그 날의 방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텔 룸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판매를 하고자 하는 방은 12월 25일이 지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오늘 오후 비행기는 뜨고 나면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재고가 없는 동시에 바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항공사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이 되기 마지막 전까지 최대한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사 같은 경우는 출발 하루 전날 혹은 사용하기 하루 전날, 숙박 하루 전날 같은 경우에 너무 방이 안 차거나 너무 비행기가 비었을 경우에 간혹가다 땡처리 요금을 많이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 요금을 통해서 빈 좌석을 조금이라도 팔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비행기는 한번 뜨면은 그 이후에 그 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없이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극대화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특징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은 노동, labor, 이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적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접촉 빈도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고객은 환자가 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나 간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환자가 의사에게 나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며 의사의 질문에 응답하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서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적 자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노동집약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화는 물건을 샀다고 했을 때 넥타이 같은 경우 여름에 하는 거냐 겨울에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재질이 참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여름에 또 할 수도 있고 좀 계절에 상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그때그때의 시간에 맞춰 아니면 공간의 특정성을 갖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는 항공사와 호텔, 관광산업은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호텔과 항공사에서도 수요에 응대해서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추가로 비정규편을 늘리는 것을 우리는 차터 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비스는 여름방학 그때 기간에 많이 제공되지 않으면 많이 팔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또 측정 곤란성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측정 곤란성이라는 의미는요,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객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주관적 평가도가 되게 높고요. 주관적 평가를 객관화시키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호텔 어땠어? 그 호텔 서비스는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너무 좋았어. 거기 직원이 너무 친절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소개를 해서 친구가 갔습니다. 친구의 입장에서 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의 서비스는 아니었던 거죠. 친구와 나에 대한 객관적인 그 의견,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그날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서비스 제공자도 다른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도 같은 서비스 제공자도 일반성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인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손님과의 호흡, 그 고객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친절하게 혹은 덜 친절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호텔의 음식이 어땠어? 라고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왔으면 나는 너무 맛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만 나왔을 경우에 난 너무 먹을 게 없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측정 곤란성이라는 거는 객관화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덟 번째로 기계와 자동화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제공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기계와 자동화에는 물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는 없겠죠. 사진을 보시면 요새 흔히 볼 수 있는 커피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커피 제조기로 커피를 탔을 때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나요? 커피 가격이 동일한지 조금 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매했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던 가격이었는데 기계로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커피를 내려서 전달해 주는 거하고 사실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긴 하겠지만 전달 과정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가 건네줄 때의 그 서비스의 느낌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전자동화 이렇게 되기는 약간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비스는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신속성은 빠르게, 스피디하게 제공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들이 어느 카페에 가서 그러니까 커피를 요청을 했는데 커피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카페를 자주 가시게 될까요? 서비스 품질 평가를 나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서비스, 지연되지 않는 서비스는 판매와 소비가 지체돼서 품질 평가가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연성, 융통성, flexibility. 서비스는 유연성을 갖습니다. 서비스 자체는 서비스가 생산 과정 시에 구매자, 즉 고객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미장원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저는 레이어드 컷을 해주세요. 저는 염색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앞머리를 잘라주세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매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구매자의 의견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고 반영하며 수정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미장원 그 헤어컷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빠른 그 서비스, 즉 퀵 배달 요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뭐 유럽보다는 아시아 국가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앱 서비스. 인도네시아 놀러 갔을 때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배달 앱을 통해서 호텔에서 다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데 굉장히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오는 것도 빨리 오는 거지만 배달 앱을 통해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니까 사실 조금 지연되게 온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가 언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는 서비스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빨리 음식이 그대로 맛있게 이렇게 전달이 되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신속성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o not make full recovery.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한번 제공된 서비스가 원래 처음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매자가 소비해버린 서비스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를 일단 타고 가면 그 서비스는 끝난 거고, 택시를 타게 됐으면 서비스를 받아서 택시에서 하차하면 서비스가 끝난 거라서 택시를 타기 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불가역성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수적인 특성이 아래와 같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비스 평가는 주로 고객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긴 하지만 고객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서비스의 인도 과정에서 고객이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적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항공사에 아니면 호텔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을 전화 걸어서 금방 할 수 있느냐? 전화를 걸었더니 콜센터가 여기서 받아서 이 호텔 예약은 절로 넘기고 그 호텔에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텔에서 넘어간 전화가 예약 보수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적을수록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서비스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그 사람한테만 제공되는 거지 넥타이를 팔아서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서비스는 제품과 달리 이걸 금방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는 인적 자원이 이루어낸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 서비스 제공자와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인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서비스의 주된 가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서비스의 수요 공급에는 시간적, 공간적 조절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생산 계획이 불확실합니다. 상품의 품질은 평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지만 서비스 품질의 평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죠. 그 사람이 기분 안 좋게 서비스를 했으면 그 호텔 다시는 안 가 라고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되죠. 상품의 혁신은 소재 및 과정의 기술에 민감하고 서비스 혁신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민감하다.
호텔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호텔 예약을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진과 정보를 얻고 그 호텔과의 채팅 같은 걸 통해 추가 정보를 더 얻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그 호텔에 방문하고 싶냐 아니냐 그 호텔의 내부 사진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에 등록된 그 설문 그 네이버 폼 질문지 꼭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